네, 저 종합반 상담 영상 같이 공유 드릴게요. 우리 친구는 그 저번 상담이 10월? 아, 네. 음, 네, 맞아요. 10월 달에 상담을 하면서 점수가 오르지 않아 갖고 공부 방법에 고민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때 이제 암기가 부족하다고 제가 얇은 내용으로 암기를 적극적으로 해봐라. 더 이상 이해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조언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찾아왔어요.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체크하시면 도움 됩니다. 보통 이제 네, 여기 모의고사나 뭐 다른 네, 거 보면은 네, 보통 한 8개, 네, 9개 막 요렇게 네, 특허 기준으로 20개 있을 때 네, 틀렸었는데 예, 이제 조문 노트 예, 열심히 예, 계속 보고 외우라는 거 예, 외우고 하니까 네, 반타작 한 4-5개 틀리는데 예, 또 막 뭐 대부분 한 2개 사례 뭐 예, 2개 조문 1개 판례 이런 이제 구도로 틀려가지고 많이 음, 줄어들었는데요. 원래는 그 모의고사, 월말 모의고사를 보면 특허를 반타작 하던 친구였는데, 암기로 공부방법을 바꾸면서, 이제는 한 특허를 4개 정도로 틀리고, 그게 뭐 조문 2개, 판례 하나 정도라고 합니다. 판례는 그거는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돼야 네, 돼. 판례는 막 조문이 2개 정도면은 암기가 이제 많이 올라왔네요. 그, 전, 11월 이후부터는 비슷한 고민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뭐라도 외우세요. 외우는 게 조문 노트에 다 매직 그어버리고 외우시고, 문제를 풀지를 마세요. 점수 고민되시는 분들 절대 풀지 마세요. 지문하고 해설을 바로 봐갖고 지문하고 해설을 동시에 외워주세요. 외우는 거는 절대로 샤프로 찌끄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 안 오르는 분들은요. 뭐 원래 잘 되는 분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외우시는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샤프 찌끄고 눈으로 보지 마세요. 다 그 매직이나 화이트로 지워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 이런 식으로 더 외워가면 예, 될 것 같다. 되는 거예요. 네,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좋네요. 여러분들 한 12월 정도 되면은 나 이거 합격할 것 같은데라고 자신감 생기는 분들 되게 많아집니다. 그게 향상을 느꼈으면 이렇게 반복하면 다음 향상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되면 다 맞겠는데 하는 순간 난 무조건 합격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공부 계획이랑 방법이 잘 설정돼 있어서 중간에 아프지만 않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 단계에 오신 분들은 잘 된 거고, 그 느낌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우리 상담자 친구처럼 빨리 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걸 찾아야 돼요. 이 겨울이 다가오니까. 더 이상 시행착오는 안 돼요. 11월 겨울이니까. 근데 약간 음, 마음속으로 가끔씩 한 9번 확신 들다가 한 번 우려가 드는 게 뭐예요? 시간이 될까? 요 짧은 시간이 기간 안에 될까? 네, 이제 스타일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거를 만약 음, 10월에 그러니까 11월 초에 파악하지 않고 한 음, 9월 초쯤에 이렇게 해야겠구나 알았으면 뭔가 음, 마음이 좀 여유는 음, 아니고 뭔가 안도감? 뭐라 해야 되지? 예, 조급함이 없는 상태로 이제 쭉 예, 넘어갔을 것 예, 같은데 예. 뭔가 지금은 위기 의식과 함께 음, 해야 하니까 조금 네, 졸려가지고 그, 일단은 좋은 징조고, 그, 긴장감 있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징조고요. 또, 방법을 찾았다는 것도 아주 좋은 상황이고, 그, 계획을 짜갖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무리한 계획을 짜서 그 방법을 2월 15일까지 실현이 어려울 것 같다 하면은 그건 짜지 마세요. 계획을 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살짝 느낌이 올 거거든요. 이게 좀 특허만 할 게 아니라 전 과목 이렇게 해야 돼. 전 과목 다 지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살짝 느낌이 와요. 오는 범위까지만 계획을 또 빨리 짜세요, 지금. 이것도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돼. 10 정도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한 12월 말쯤에 도저히 이거 양 많아서 안 되겠다. 이거를 2로, 한 3 정도로 바꿔야지. 이것도 안 돼. 지금 빨리 설정해야 돼. 그래서, 어, 암기에 남은 기간 고려했을 때 부담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3월부터 준비한 자료가 많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덜어내버리세요. 최악을 피하는 게 무조건 합격입니다. 최선을 가면 좋지. 근데 최선은 힘들고요. 최악을 피하는 거고, 최악은 암기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 가네. 암기가 됐다 안 됐다는 아주 그냥 단편한 징조 있어요. 내가 잠을 잠깐 졸았는데도 뭘 외운 것 같은 느낌이 암기가 돼 있는 거야. 그럼 매직으로 다 지웠는데도 술술술술 나와. 이게 다 되니 그 지경으로 가야 돼. 문제면 오늘도 사실 우리 디보 기출 강의 끝났는데요. 보면서 3, 5 이게 떠오르는 거야. 정답이야, 정답이. 그 지경이 암기고요. 그 지경을 못 갈 것 같으면 그 지경을 갈 수 있는 범위로 줄이셔야 돼요. 조문 노트는 무조건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판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판례는 우린 내막으로 갔기 때문에 무조건 그건 풀어주셔야 되고, 그래도 안 보는 건 안 돼요. 계속 읽어는 줘야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읽어주시고, 근데 매직으로 지워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매직으로 지워서 암기하는 거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판례는 그 정도까지 에너지 소비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외워야 되는데, 이제 문제 범위를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민법 류원 쌤 그 객관식 문제집 1000페이지짜리를 다 하면은 무조건 1등 하겠죠. 근데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류원 쌤 뭐 OX로 줄이던가 그렇게라도 해야 합격 점수가 나오거든요. 1등은 안 돼도. 특허도 마찬가지야. 특허도 지금 객관식 900 몇 페이지 나왔는데 저게 아주 실무적인 것도 넣어놨기 때문에 쟤를 완벽하게 하면은 무조건 1등이야. 무조건 1등인데 그거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기출. 그것도 안 될 것 같다면 OX의 월말 모의고사까지만. 사실 OX 월말 모의고사까지 하면 문제수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래도 적중이 거기서 많이 됐기 때문에 자신감은 충분히 생기긴 하거든요. 이렇게 물론 많은 양을 외우는 게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짧은 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은 양으로 암기를 꼭 하시고요. 그게 도무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조언 드린 건 전부 다 최선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최선은 없어요. 다 최악 피하는 게 제가 도와드릴 길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표는 기출문제밖에 없으니까 기출문제 봐야지. 그렇게. 그럼 결국 줄일 게 두꺼운 문제의 집이 순차적으로 있는 건 민법과 특허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과학들 여기서 공부량을 줄여야지 그 외의 과목은 더 줄일 게 없는데요? 그렇게 민법하고 특허가 이제 문제집 유형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집은요 절대 푸는 거 아니에요. 그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상담 드리는 거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스스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풀어도 되고 외워도 되고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특허 상표나 사례형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사례형. 좀 여러 번 이제 기출 강의에서 했던 거 반복을 해서 이제 다른 기출이 있어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고 엄청 쉬운 건 쉽게 하는데 약간 자연재해 같은 친구들이 건드려도 막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그 조문이 좀 더 탄탄해지면 알아서 실력이 오르는 거. 이제 사례형만 스트레스 받는 유형도 조금 소수가 계시긴 계세요. 그분들은 무한한 사례형을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만들어진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요거는 만들어진 문제만 거의 외워줄 정도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질 정도로 하는 게 최선이자 그거밖에 없어요. 사례형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례형은 조문에 대한 암기가 부족하다고 틀리기보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좀 유명한 조문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조문들은 많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례형 특유의 그런 느낌, 접근 느낌으로 그 사례형만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이거를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이 좋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린 것처럼 그림까지도 다 머릿속에 외우고 저거 하면 돼. 외운다는 거는 사례형은 내가 손으로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림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정도. 아까 우리 디보 기출에서 수업 봤던 것처럼 디자인이 순차적으로 공지했다 하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렇지 이거는 앞날짜에서 공지했고 이건 뒷날짜에서 공지했구나가 아예 연상될 정도로 그렇게 그 그림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리고 시간 없는 분들은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바로 외우세요. 문제를 읽고 제 수업의 그림을 바로 보세요. 문제를 보면서 제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부터 시간 줄여야 되니까 문제하고 그림하고 정답하고 이걸 바로바로 보세요. 그 중간에 스스로의 사고 과정을 조금 줄이고 그래야 빨리빨리 암기할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게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기출 안 풀어놓은 게 네. 대략 한 5개년 정도 되는데. 네. 특허? 예, 특허요. 그러면은 44에서 61까지 있으면 거기서 5개년 정도 뒤에 셋 그 강의하시고 나머지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어려우면 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하고 최신 연도 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에 따라서 경향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옛날에 출제하시던 교수님들께서 지금 안 들어가고 계세요. 바뀌었거든요. 이게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실 개인의 성향이 있어요. 그 옛날 문제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훨씬 좋은 문제인데 제가 아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안 들어가고 계세요. 안 들어가고 계셔서 그분들 스타일로 또 안 나오니까 최신 걸로 그러면 최신 걸로 할 수 있는 연도까지. 참고로 특허 51에는 문제 스타일이 좀 좋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위해서 해설에도 직설적으로 써놨는데 안 좋으니까 좀 시간 없다 하면은 뭐 한 54회, 5회 요 정도까지요. 그 뜻이 아니라 이제 그냥 문제를 이제 외우라고 외워야죠. 약간 테스트 한다는 느낌보단 그냥 외워야지. 그냥 다 외우고 기출 풀지 마세요. 시간 없는 분들은 지금 제가 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없는 분들은 시간 되는 분들은 연습하시고요. 시간 없는 분들은 그 연습하려면 시간 너무 걸리잖아. 1시간, 2시간 걸리잖아요. 안 돼. 지금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연습 없이 그냥 바로 가세요. 월말 모의고사 때만 연습을 하세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들 자꾸 그 얘기하는데 문제가 앞에 있고 해설이 뒤에 있어요. 공부할 땐 뭐라도 불편함이 있어야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상표하고 디본은 자꾸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문제 바로 밑에 해설을 넣어놨는데 몸에 움직임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특허 문제 보고 해설 뒤로 가서 보고 다 매직으로 찍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공부 맞는 거예요. 편하게 가면 잔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얘기를 하셔서 지금 상표하고 디본은 바로 밑에 해설 넣어놨는데 잘면 안 되잖아요. 잘면 안 돼. 바로 외워버리세요. 바로 외우고 사례 문제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판례 같은 거는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읽어서 바로 느낌 와야 되고 우리가 내막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문은 외우고 사례만 조금 시간 투자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사례 약하신 분들은 문제마다 그려보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야 그림도 빨리 그리거든. 시험장 가서 한두 것도 없이 그리고 있으면은 디보 문제 못 풀고 와요. 그래서 그것만 좀 그려보세요. 사례만. 그리고 세 세 번째? 주제가 바뀌는데 맨날 이제 변리사님께서 무아지경에 빠지라 하잖아요. 혹시 그 기준이라든가 구체적인 예시 한번 알려줄 수 있으세요? 무아지경 비교를 해보. 공부할 때 그 집중력 올라간 무아지경은 그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잡생각이 이제 안 나. 보통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주변에서 소음 들리는 거랑 이런 게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생겼잖아요. 아파트 노래 듣지 말라 이런 게 그게 내 머릿속에서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그 잡생각이 사라져갖고 순수하게 내가 보는 지문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외의 것이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좀 커요. 그 집중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저게 있어. 이 집중이 아주 잘 될 때는 요거 공부를 그만하고 싶지가 않아. 계속 쭉 좀 더 가려고 해요. 근데 최대 시간을 막 2시간, 3시간 하는 그거는 효율이 또 떨어지고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무아지경이라는 게 항상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되면 다 저기 뭐 대학원 가서 박사 해야지. 요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초 단계가 자신만의 노하우가 또 있으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뭐 매직으로 좀 그으면 된다더니, 어떤 분들은 좀 자신에 대해서 책짓질, 응? 막 그 포스트잇에다가 너 이러면은 죽는다, 큰일 난다, 이런 문구를 보면은 또 되는 친구도, 그 자기만의 또 주문이 있어요. 뭐 어떤 친구는 샤프로 좀 이렇게 긋다 보면은 무아지경이 돌입한다든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돌입돼 갖고 하면은 효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에너지 소비도 많고 이런 전초 단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순공부 시간이 중요하고, 그 순공부 시간은 하루에 4-5시간을 더 이상 올리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 무아지경을 4시간이나 이렇게 하루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진짜예요. 그래서 순공부 6시간 하면 제가 1, 2차 동차 합격 가능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게, 그런 무아지경을 하루에 2-3시간도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대다수 친구들은 하루가 독서실에 14시간까지 있으려고도 하는데, 14시간 독서실에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무아지경은 2시간도 안 나오는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14시간 앉아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유는 방금도 얘기했는데, 그런 무아지경에 돌입하는 게 에너지 소비도 있기 때문에 14시간씩 막 허리 아프고, 이 허리 아프고도 잡생각입니다. 잡생각이 다 없어진 게 무아지경이에요. 허리 아프고 또 체력 힘들고 졸리고 이러면 무아지경 못 들어갑니다. 무아지경 자체도 에너지 소비가 큰데. 그래서 순공부 시간을 올리기 위해서는 독서실에 11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제가 말씀드린 좀 그런 거예요. 이건 뭐 견해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제 그냥 개인적 생각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효율이 좋거든. 이게 14시간 앉아갖고 외우려고 한 거보다 하루에 독서실 10시간만 있으면서 무아지경 잘 이용하고 순공부한 게 효율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걸 외워놨다는 거지. 근데 잠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부 패턴을 지금은 못 바꿔요. 지금 우리 상담자님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11월인데 지금은 못 바꿔. 지금 잘못 바꿨다가 시행착오가 그럼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는 시행착오가 절대 있으면 안 돼. 아까도 계획이랑 방법이랑 범위랑 이런 게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랑 마찬가지로, 공부 패턴도 그동안은 내가 독서실에 13시간씩 있었는데 한번 말 듣고 10시간만 있어 볼까? 이런 것도 지금은 안 돼요. 그냥 요번에 1차는 합격하고 내년에 2차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네, 일단 상담 공유는 요 정도 도와드리겠습니다.